오늘의 주제는 히든 포트폴리오인데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오늘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공개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뭐 포트폴리오를 다 네. 공개한다기보다도 이제 제가 저희 회원들이 내지는 뭐 제 유안타증권의 청담센터 고객들이 이제 매집하고 있는 그런 종목은 제가 당연히 공개를 해드리지 못하지만 과거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혹시 매수하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뭐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겠죠. 예. 그렇죠.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먼저 다음 주 대응 전략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먼저 최근에 나온 주요 경기 지표 그리고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미중 간의 스몰 딜 관련해서 한번 제가 리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개월 만에 이제 가장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연준이 올해 세 번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미 노동부가 이제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보합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아무런 그래프가 없죠. 이제 0%니까 그래프가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월에는 0.1% 상승을 했고 1년 전과 비교해서는 1.7% 상승했는데 주거비와 식자재 가격은 올랐으나 에너지하고 중고차 가격 하락으로 상쇄되면서 물가 상승률은 0%에 그쳤습니다. 둘째는 이제 고용 지표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실업률을 매일 보고 있지만 매월 보고 있지만 이 구인율 그래프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구인율 그래프는 사실 처음 보는 그래프인 것 같은데요. 네, 구인율은 이제 시장에 존재하는 일자리 수입니다. 이제 미국 주식시장의 궤를 같이 하는 일자리 수가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보시면 S&P 500 지수하고 이제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S&P 500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2016년 유가 급락으로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쇼크가 있었을 때도 일자리 수가 소폭 감소하긴 했는데 지금은 그 기울기 오른쪽에 이제 그 기울기를 보시면 그 당시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이제 우리 국고차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난 4일에 발표된 그 미국 고용지표에서 미국 9월 실업률은 3.5%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어떤 수치냐라고 보면 지난 1969년 12월 이후 약 50년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 고용의 의미인데 거꾸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는 실업률이 이 이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이 지금 구인율 표를 보시다시피 이 실업률을 선행하는 겁니다. 이 구인율은. 그래서 일자리 수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용 지표는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사실 세 번째 포인트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얘기인데 우리나라 경제에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다음에 시장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2분기보다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한 7.1조 뭐 이 정도를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삼성전자는 실적이 지난달 말 기준 7조 원을 하회했던 실적이 계속 추정치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좋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7.1조보다 더 큰 7.6조 정도 나왔나요? 네. 그래서 약간의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실적이 일회성이 아니라 실적 개선이 지속될 수 있다는 좀 평가가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반도체 전반으로 4분기를 저점으로 반등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너무나도 기다렸던 이 미중 간의 스몰딜이 타결이 됐잖아요. 어제 오후에 이제 류호 부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스몰딜을 타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곡물을 뭐 400억 불에서 500억 불 맞죠? 네. 예, 그 정도 이제 구매를 한다고 그러고 화웨이 이슈도 조금 풀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일 있을 관세율 인상도 좀 유예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 중에서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각 국면별로 그거를 좀 약간 의역을 하면 각 단계별로 딜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의 딜이 왕창 크게 빅딜이 성사가 됐다면 시장은 한 번 반영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른 또 고민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단계별로 앞으로 해결이 된다면 이것은 시장에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계속해서 기대감을 좀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어떻게 말을 해야 그렇습니다.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대감을 계속 우리한테 시장에 반영을 시켜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딱 부러지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결론을 딱 부러지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이 낮은 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가가 굉장히 낮다. 예. 물가 상승률이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점을 찍은 고용지표. 이거 고용지표가 거의 완벽하지 않습니까? 실업률이 3.5%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매우 높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따라서 이번 달 12월 금리 인하를 12월까지 2회를 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이번 달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일이죠, FOMC가. 만일 12월에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하지 않는다면 네. 1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공조에 따라서 버블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중요합니다. 예, 반도체가 중요한데 반도체는 4분기를 최저점으로 상승의 여지가 매우 크고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그렇다면 IT 부품 소재 장비 업체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계속 가져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은 12월에 양도세 이슈로 조금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좀 유심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주식 비중을 한 60% 이상, 60, 70% 이상 가져가는 것이 맞고 12월에 장에 조정이 온다면 오히려 뭐 팔았다가 다시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조정을 이용해서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호하게 결론을 내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최성민 이사님의 히든 포트폴리오 확인해 봐야겠죠. 네, 이제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네. 예,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수익률이 굉장합니다. 네, 인텔리언테크, 이오테크닉스, 네이버, THN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네. 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한 두 네. 달간은. 네네. 근데 인텔리언테크 같은 경우에는 한 78%가 올랐네요. 지금 만약에 인텔리아테크를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것은 제가 이제 장 후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인텔리언테크가 지금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에 네. 대해서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인텔리언테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텔리언테크는 회사를 간단히 한번 업데이트 드리면 사실은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10억 달러 정도 투자한 영국 위성통신업체 원웹이랑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웹이 이제 2월에 그 최초로 6개 위성을 쏘아 올렸고 앞으로 이제 한 650개, 그다음에 뭐 많게는 한 3,000개까지 쏘아 올려서 사실은 이 지구 전체를 뭐 5G 네트워크로 한번 연결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뭐 안테나를 설치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화면에 보신 그 안테나가 인텔리언테크에서 만드는 안테나입니다. 그 다음에 뭐 원래 이 인텔리언테크는 그 해상 안테나의 30%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이 회사는 글로벌 1등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그 위성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회사고요. 사실은 위성 통신 시장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안테나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위성을 쏘면 이 안테나의 가격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지금은 뭐 한 3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3천만 원은 너무 비싸고 이제 가격을 훨씬 더 내려야 될 텐데 500만 원에 10만 대만 공급한다고 해도 매출이 5천억입니다. 와. 그렇죠? 이제 지금은 가격 협상 중이고 또 몇 대의 안테나가 설치될지는 뭐 모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지만 KMW는 한국에서만 그렇게 실적을 크게 올려가지고 주가가 뭐 한 7, 8배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인텔리언 테크의 실적 추정을 해보면 너무 황당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정치를 말하기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차트를 보시면 많이 상승했고 여기서 오히려 추가해야 되는지 아니면 줄였다가 뭐 재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이제 그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리딩은 제가 매일 오전 8시에 그 와우넷 방송을 통해서 최성민의 히든 마켓 리포트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오늘 1시에 공개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대표님과 노란색 친구 맺으시면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이런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 종목 역시 방송 이후에 한 32%나 올랐습니다. 이 종목 좀 살펴봐 주시죠.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린 이후로 그 리포트가 나왔고 또 어떤 내용인가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예. 이 회사는 뭐 혁신적인 그 이전에는 없앴던 레이저 장비로 반도체 공정 시 필요한 열 처리를 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예, 다른 회사가 대체가 불가합니다. 이제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5세대 이동통신 5G죠. 시대 가장 중요한 반도체로 뽑히는 16나노 D램의 수율을 확보를 했는데요. 또 양산되는 16나노 D램은 레이저 어닐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어렵죠. 그러니까 레이저로 열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정이 굉장히 많죠, 반도체는. 이게 세계 최초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공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 최초로 공정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이 삼성전자의 내부 사정에 밝은 이 보도에 따르면요. 복수의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레이저 어닐링 공정이 적용된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내부적 생산 출하 승인이 이달 초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났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문입니다. 예.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소문에는 이 장비가 한 대 50억 정도 하고 뭐 수백 대가 필요하다는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은 소문일 뿐이고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대체 불가능한 최초의 장비고 정말 삼성전자의 승인이 떨어졌는지 그래서 추가로 매수를 이 종목을 해야 되는 것인지 뉴스가 나왔으니 이제는 좀 팔고 기다려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매일 오전 8시에 최성민의 히든 마켓 리포트에서 와운의 방송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2017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다가 큰 조정이 나온 적이 있잖아요. 예, 종목에 대해서 잘 아시네요, 네. 우리 앵커님이. 그래서 이 이오테크닉스가 사실 2017년에도 이 레이저 장비를 납품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있었는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뭐 좀 사실이 아니었다. 이래서 주가가 큰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오늘 오후 1시에 공개 방송을 합니다. 와운을 통해서 들어오시고요. 또 오전 8시에 방송을 하는 최성민 히든 마켓 리포트에서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1시에 무료 공개 방송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인데요. 대형주이면서도 참 상승세가 웬만한 중소형주들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한번 짚어주시죠. 아시다시피 네이버는 이제 라인을 봐야 되는 것이죠. 라인은 이제 네이버의 자회사인데 일본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글로벌 수준의 범아시아 핀테크 플랫폼입니다. 사실은 뭐 노무라 증권과의 협력을 통해서 증권업에 진출했고요. 동남아시아의 인터넷 뱅킹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본 정부의 2022년 도쿄올림픽을 겨냥한 캐시레스, 무현금 정책에 힘입어서 2019년 일본 간편 결제 시장에 엄청나게 지금 큰 도약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중장기로 들고 가셔도 괜찮을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는 중장기로 들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볼게요. THN인데요. 이 종목 또한 20% 이상이 올랐습니다. 이 종목 짚어주시죠. 제가 뭐 아주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사실은 이런 제 내용들을 그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지금 친구 맺기를 하시면 제가 이제 자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도 가끔씩 공개 방송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카카오 TV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친구 맺기를 통해서도 이제 문자가 옵니다. 지금 방송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핸드폰을 통해서 방송을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친구 맺기는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방송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를 잘 모르시는 건지, 그래서 이제 문자가 뜨니까 카카오 TV 플러스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THN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사실 실적이 나올 때마다 단계별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총은 한 780억 정도 되고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2분기 순이익을 보시면 82억입니다. 오늘 뭐 제가 계속 이제 방송을 통해서 강조드리는데요. 산업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기 배선을 만드는 회사가 거의 이제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너무 경쟁이 심해서. 그래서 이제 자동차의 전장화, 그건 뭐 다 알고 계시죠? 이제 모든 것을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하나 강조드리면은 저번 달인가요? 이제 그 SUV의 판매가 세단을 앞질렀습니다. SUV가 더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다라는 것이고요. 2분기 실적을 뭐 4로 곱해서 단순히 정해보면 순이익이 328억 정도 되니까요. 퍼가 한 2.5배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100번 양보를 해도 성장성과 이런 안정적인 지위를 감안했을 때는 퍼를 적어도 5, 6배, 많게는 7, 8배까지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종목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THN 말씀드렸습니다.